안녕하세요.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성폭력처벌법상에서 문제되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불법 촬영물이나 요즘 문제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인데요. 피해 상담, 영상물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불법 촬영된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다, 볼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공포고 가장 큰 피해거든요. 피해자분들이 직접 지원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사가 진행됐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검에서 그 성범죄 전담 검사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외부 초청 강사로 여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정말 이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적극적이시고 열심히시고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성인 사이트들을 몇 날 며칠을 뒤져서 검토도 하시고 피해 영상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세미나에서 전담 검사들이 좀 혼이 났죠. 왜 이렇게 의뢰를 안 하냐, 협조 공문 많이 보내라, 뭐 이런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카촬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규정되어 있어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같은 정도로 처벌을 받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처음에 찍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어요.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었는데 상대방 몰래 이 영상을 배포를 했다. 이것도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이 됩니다. 처음에 촬영할 때에는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포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를 한 경우도 처벌을 한다는 거죠. 카촬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그럼 어디까지일까라는 건데, 제가 여조부에서 근무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몇십 장을 불법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모두 이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했다가도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 때문에 일부 범행을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체를 촬영해야 카촬이 성립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당연히 치마 속의 엉덩이, 다리, 아니면 나체 이런 사안들은 불법 촬영죄가 성립이 되겠죠. 사안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남자가 레깅스 하의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서 몰래 피해자의 그 가슴 부위부터 다리까지 이제 쭉 나오게 찍은 사안이 있었어요. 이것도 1심, 2심, 3심 결과가 다 뒤집혔습니다. 요즘 여성분들 특히 레깅스 많이 입고 외출을 하시잖아요. 만약 내가 하의는 레깅스만 입고 외출을 했는데 누가 나를 찍었다, 그럼 내가 카촬죄로 신고를 할 수 있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먼저 항소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 1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안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촬영됐고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에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피고인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분명은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촬영당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이제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거든요. 피해자가 몰래 찍힌 게 불쾌하다는데 이거를 처벌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몰래 찍히기만 하면 다 형사처벌해야 하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정 기준을 세워두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사실 100% 똑같은 사안이 없어요. 유사한 사안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든 가해자든 내가 입은 피해 또는 내가 저지른 행동이 어떠하고 법리적인 문제로 따지면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사안도 똑같이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 엉덩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한다거나 통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면 카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요. 사안마다 유죄가 선고될지 무죄가 선고될지 여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아닌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 카찰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반대로 내가 불법 촬영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좀 방향이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소위 통매음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다뤄볼까 했는데, 통매음은 장준우 변호사님 유튜브에 굉장히 자세히 영상이 올려져 있다고 해요. 필요하신 분은 장변님 채널에 가서 시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안이나 알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경 변호사였습니다.